반갑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은 우리가 양도 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그다음 양도 차익이 나오겠죠.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일정 기간 보유, 장기 보유했었을 때 보유 기간 곱하기 2%를 양도 차익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보유 기간 곱하기 2%를 해주고 한도를 30%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15년을 보유를 하면은 양도 차익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었을 때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과 관련된 혜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추가공제율, 그러니까 보유기간 곱하기 2%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거, 그 특례가 하나가 있고, 오늘 배울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입니다. 이거는 보유기간 곱하기 2%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일정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했으면은 그 의무 기간에 따라서 50% 또는 70% 단일로 해가지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큰 혜택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 요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제 면적 요건이 이제 드디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하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울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은 옛날에 준공공 임대주택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준공공 임대주택의 정의 자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의 적용 요건이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된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저희가 봤던 그대로 가구당 전용 면적을 갖고 판정을 합니다. 원래 가액 요건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액 요건이 없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소형, 즉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사가지고 다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다 보니까 그 가액 자체가 상당히 컸을 거 아닙니까? 취득가액이 강남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까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닌데 오히려 이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투기 열풍을 조장하는 하나의 그 원인으로 제공이 됐었죠.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뒤늦게 즉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면서 그때 이후, 그러니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은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만 이 혜택을 부여하겠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가액 요건이 신설되게 됐습니다. 당연히 준공공 임대주택을 모태로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임대 유형은 단기로 하면 안 되겠죠. 장기 임대주택. 그러니까 옛날에는 준공공 임대주택이었겠죠. 임대 기간은 당연히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었을 때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료 증액 제한율 5%를 적용받게 되고, 원래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은 언제까지 등록을 해라, 그 등록 제한 요건이 없었습니다. 근데 2019년 12, 16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작년에 이제 세법이 올해 개정됐죠. 즉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쪽 다 국세 혜택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도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도 이렇게 등록을 해야겠죠. 양쪽 다 등록한 경우에는 혜택을 주는데 이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분에 한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질문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의 혜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혜택은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거고, 임대사업자 등록증상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태 자체가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 보니까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증상인데 여기 한번 볼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상에 이제 4개의 주택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요거는 옛날에 장기, 단기 구분 없이 하나만 하나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으로 이렇게 발급될 때 5년짜리죠. 얘는 옛날에 있었던 5년짜리이기 때문에 얘는 단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 즉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이 주택은 이 혜택을 적용받을 이유가 없다. 두 번째, 준공공 임대주택. 얘는 2013년도부터 임대사업 시작일이 2017년도죠. 그때 당시에는 명칭 자체가 장기 임대주택이 아니고 준공공 임대주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격 자체가 지금의 장기 임대주택이죠. 따라서 이 준공공 임대주택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을 적용받을 수 있고, 그 밑에 단기 임대, 얘는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왜? 이 혜택은 준공공 또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었을 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이것도 이제 적용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총 4개가 임대사업자 등록증상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주택은 두 번째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이 2개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은 어떻게 적용되냐면, 내가 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하고 이제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겠죠. 등록하고 나서 8년 또는 10년 동안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했다가 이제 양도를 한다고 했었을 때,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50% 또는 70%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케이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10년 동안 임대한 후에 양도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보유한 기간, 즉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보유한 기간, 이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 2억 원은 원칙적으로는 임대사업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이기 때문에 혜택을 안 줘야 되는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은 거기까지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 2억 원 하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 등록하고 10년 있다가 이제 양도를 한다고 했었을 때, 그 10년 동안에 발생한 양도차익 5억 원 하고 합해가지고 전체 양도차익 7억 원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왜? 내가 임대사업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까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주택을 취득하자마자 임대사업을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해서 의무임대기간 10년 동안 이렇게 충족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요건은 다 갖췄다고 보고, 그리고 나는 계속 임대를 줄 수도 있지만 이 임대주택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도 되죠. 그럼 5년 동안 들어가서 살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5년의 기간은 내가 임대기간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양도차익 2억 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게 아닌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에서는 이미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가 임대기간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 또는 임대기간 후에 발생한 양도차익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케이스에서도 전체 양도차익 7억 원에 대한 80%를 내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내가 임대한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혜택을 부여받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 혹은 그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제 혜택이 큰 혜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사례를 한번 갖고 같이 볼까요? 10년 동안 이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고 이제 팔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체 양도차익이 3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 이게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세금을 계산해 보면 양도차익이 3억 원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보유했고, 이게 중과 재외주택으로 이렇게 전제로 한다고 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0년 곱하기 2%에서 20%가 이제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3억에서 6천만 원이 공제가 되고 2억 4천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계산하겠죠. 그러면 7,18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 주택을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고 제반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한번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3억 원에 대해서 보유기간 10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3억 원에 대한 70%니까 2억 1천이 공제가 되고, 그럼 실질적으로 9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는 꼴이 됩니다. 9천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1,660만 원. 내가 임대사업을 등록을 안 했을 때하고 세금 차이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세금 자체가 절세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제 혜택이 크고, 이 세제 혜택을 적용받고자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의 또 메리트는 뭐냐면,
아까 임대사업자 등록증상에 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준공공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는데, 그럼 이제라도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조문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했을 때 나는 이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임대 기간을 8년 또는 10년을 충족해야 되는데, 내가 단기 임대주택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 임대 기간에 임대로 했던 그 기간은 얼마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장기로 돌렸을 때 그때부터 나는 얼마만큼 더 임대 기간을 충족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가 남을 겁니다. 그래서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내가 단기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 지금은 4년이겠죠? 4년이 종료되기 전에 장기 임대주택으로 돌린다, 변경한다 라고 했었을 때는 내가 기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산점부터 임대 기간을 전체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 즉 4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고 그 이후에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맥시멈 4년 한도를 기준으로 해서 소급해서 의무 임대 기간을 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4년을 적용받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의무 임대 기간 기산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은 2017년 7월 1일 날 했고, 실제 임대 개시는 2017년 1월 1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산일은 둘 중에 늦은 날로 보니까 2017년 7월 1일 날 이제 기산한 걸로 보면 되는 거고, 내가 단기 임대 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기 전, 즉 4년이겠죠? 전인 2020년 1월 1일 날 장기 임대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이 의무 임대 기산일이 아까 임대사업자 등록 기산일, 즉 2017년 7월 1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임대주택으로 있었을 때 의무 임대기간을 그대로 승계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의무 임대기간, 즉 4년의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해서 소급 4년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의무 임대 기산일이 2018년 1월 1일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보시면은 단기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단기 임대주택에서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한 그 기간을 그대로 승계를 하고, 그 다음에 단기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4년을 역산해 가지고 인정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된 게 이제 두 가지 혜택이 있었네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추가 적용하고 특례 적용입니다. 저희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2020년 교재 23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가 적용하고 특례 적용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 적용은 똑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얘는 97조 4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추가 적용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거주자하고 비거주자한테 모두 다 혜택을 적용받고 있고, 핵심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즉 보유기간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게 이제 핵심 키포인트였습니다. 대신에 이 추가 적용은 단기 임대든 장기 임대든 상관없이 적용되는데, 최소 6년 이상의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을 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혜택은 2018년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배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은 똑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얘는 97조 3에서 규정하고 있고, 비거주자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거주자한테서 적용하고 있고, 이 핵심 내용은 보유기간을 얼마만큼 보유했는지 그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 임대 기간을 8년 또는 10년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보유기간 곱하기 2%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지 않고 특례, 즉 50% 또는 70%를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아까 추가 적용에는 없었던 면적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든 밖에 있든 가액 요건, 즉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무조건
장기 임대주택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어야만 적용받을 수 있다. 당연히 임대료 증액 제한율 5%가 적용되고 원래 등록 요건은 없었는데 작년에 12.16 부동산 대책위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분에 한해서만 이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이 등록 요건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하나 들죠? 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추가 적용도 임대주택으로 인한 혜택인데 얘는 왜 임대료 증액 제한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추가 적용에 대한 그 임대료 증액 제한은 2018년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제 신설됐습니다. 근데 얘는 아까 등록 요건이 어떻게 됐죠? 2018년 3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등록한 분에 한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에 그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일몰됐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임대료 증액 제한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기한이 작년에 신설돼가지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된 혜택이 이제 추가 적용하고 특례 적용인데 성격이 많이 틀리고 세제 혜택도 많이 틀리죠. 솔직히 추가 적용은 플러스 알파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세제 혜택이 크지 않는 반면에 오늘 배운 특례 적용은 50%, 70% 심지어 내가 임대 기간으로 공하지 않은 그 전에 발생한 양도 차익 또는 임대 기간이 지난 이후에 발생한 양도 차익까지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혜택이다. 단지 주의할 것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분에 한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등록을 해야 되고 얘는 준공공, 예전에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면적 요건하고 지금 등록했을 때는 가입 요건이 있으니까 그 점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